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에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또 중복으로 전세 계약을 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세금을 대납해 준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총리 후보자가 내놨는데 이 역시 논란입니다.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키웠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길냥이죠. 들어보시죠. 모친 소유의 빌라 있지 않습니까? 그 빌라가 2019년 3월 당시에도 모친 소유였죠. 후보자도 같이 거주를 하셨습니까? 5월에 지금 배우자 되시는 분이 그해 5월에 여기 전세를 들어오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빌라에 2019년 3월 달에 그 세를 들어왔던 법인이 있어요. 그 법인의 그 운영하는 분이 이 씨라고 있는데 아시는 사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전세 계약은 체결했지만 실거주자는 이 씨로 알고 있었습니까?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거주 목적이 아니고 옛날 빌라에서 조금 넓어서 일종의 무슨 쉐어하우스인가 무슨 약간의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약을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랬다가 그 집이 좀 낡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적당치 않다라고 본인의 판단과 마침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저희 아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사실은 길고양이를 좀 많이 이렇게 거둬서 고양이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공간이 그 집이 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이 씨는 조건이 안 맞아서 정리를 해야 되고 저희 사람은 그때 제 결혼도인데 들어와야 되는 이것이 맞아서 바뀐 것으로 석연치 않은 이 전세 계약 의혹과 관련해서 총리 후보자가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친이 소유하고 빌라가 있고 그 빌라를 사업자, 이모 씨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해줬어요. 뭐 시세보다 높고 낮고 이런 건 좀 차치하고. 그런데 전세 계약을 맺고 나서 2달 뒤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아내가 또 전세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의혹에 대한 해명입니다. 길고양이를 많이 키워서 방이 많은 집이 필요했다. 라는 건데 혹시 뭐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양 변호사님.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에 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범죄 혐의 같은 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다른 집이 계약을 했다가 그 임차인이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임차인을 교체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적 목적으로 대가성의 뭐 뇌물이나 이런 걸 받았는지 그런 게 쟁점이 돼야 되는데. 2019년 당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뭐 국회의원이었던 당시도 아닐 뿐더러 뭐 그리고 충분히 뭐 해명이 있어서 뭐 굉장히 낡은 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빌라에 뭐 그 길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했다라는 저런 소명 자체가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그리고 어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고요. 사실 인사청문회 자체는 이제 200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결국은 이제 후보자가 국정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 그리고 인간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는지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저 두 가지 면에서 전혀 관련 없는 뭐 자꾸 무슨 뭔가 과거에 있었던 후보자의 범죄 전력을 자꾸 대입해서 계속 불법 정치 자금이다 뭐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저는 시도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그 사업가 A 씨가 배우자의 전세 보증금을 대납해 준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해명도 나왔는데 야당이 전세 보증금을 대납해 준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아내분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했고 그리고 이 사업가의 전세 보증금이 반환됐던 내역을 좀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총리 후보자는 내가 계약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또 거부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가기 전에 전주혜 의원님 그 배추농사 자료도 못 주겠다. 요 길고양이 이중계약 의혹도 자료 줄 수 없다. 그러면 뭘 보고 좀 총리 후보자의 말을 믿어야 할까? 이런 질문은 뉴트럴한 입장에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나무인식의 이런 청문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냐면 모든 것은 다 말이 아닌 자료가 증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이것도 줄 수 없다, 저것도 줄 수 없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물론 야인 시절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불투명하게 이제 살았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저는 이제 그 배추 농사도 그래요. 배추 농사도. 근데 막판에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월 450만 원씩 주려면 굉장히 배추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뭐 막판에 그 강모 씨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전세 자금도 바로 못 돌려받고 몇 년 걸렸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월 450만 원씩 수익 보장이 됐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의 이 말을 들어보면 처음과 끝만 들어봐도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전세 자금 같은 경우도 준 시점이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이 돈을 냈다가 그것도 네네. 어머니 소유의 이 네. 빌라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러다가 또 부인 2019년에 결혼한 또 부인 이름으로 또 명의만 바뀌는 거고 그러면 그때 그럼 돌려받았는지 그리고 다시 이제 부인 명의의 돈이 입금이 됐는지 그것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런 거를 안 밝히고 다른 말로 이제 계속 이 시간을 지금 무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청문회라는 것이 어떠한 그런 성실한 자료 제출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어떤 거를 전 이야기하고 싶냐면 제가 3년 전에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는 뭐 민주당이 그때도 다수석을 이제 차지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 제출 건수가 1000건이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정말 굉장히 진짜 기가 찼던 게 50년 동안의 월급 명세서를 내라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50년 정도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니까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50년치의 월급 명세서를 내라. 추운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듯한 이러한 자료 제출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를 제대로 안 했다고 청문회 날짜도 그래서 제날 못 열었습니다. 원래 예정됐던 날짜가 민주당이 참여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거군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의 이번에 자료 제출이 25%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출 그 요구 건수에 너무나 이거는 그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민주당이 어떤 법까지 냈냐면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는 이런 법까지 작년에 민주당이 제출을 해서 국회를 일방 통과한 이후에 한덕수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오히려 거부권 행사가 돼가지고 부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잣대로 해야죠. 작년에 민주당 스스로 냈던 이 법의 이 잣대대로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허위 뭐 진술을 한달지 아니면은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할 때 어떠한 그런 불이익까지 제출을 했고 불이익까지 요구한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 되니 갑자기 말을 바꾸잖아요. 이게 무슨 뭐 필요가 있냐? 그냥 이틀만 견디면 된다. 그리고 170석이 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 김민석 후보자는 국회 동의시킬 것이다. 저는 정말 대단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열리는 이 청문회에서는 어제 그 자료 제출 요청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저는 제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전례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입니다. 한덕수, 황교안, 이완구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는 제출 안 했다.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랐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배추 농사에 대한 입증 자료도 못 주겠다. 그리고 전세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겠다. 재산 증식과 관련돼서도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의비와 축의금, 출판 기념회 등 수입이 있었다라고 줄곧 주장해 왔는데요. 처가에서 2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처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지출이 1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그 갭이 일반 국민들로서는 너무 큰 갭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다 처갓집에 반납을 해서 사실 수익으로 잡힌 건 없는 것이네요. 3, 4천 명 이상이 와서 공식적인 카운트에서는 안 받았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가까운 지인들이 이렇게 봉투를 주고 한 곳으로 해서 근 1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고요. 그냥 장모님한테 드렸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처갓집 장모님으로부터 배우자가 또 돈을 받은 게 2억 원 정도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축의금을 그냥 다 장모님한테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추징금 내고 이러면서 저희 아내는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생활비로 한 200, 300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다 포함하면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저는 처음에 바뀌지 액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것이고요. 자, 추진호 의원은 해명이 계속 바뀐다, 말이 바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 해명이 바뀌고 있다. 기타 소득과 출판 기념회 얘기하더니 이제는 처갓집으로부터 2억 받은 게 있었다는 것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축의금 1억 정도, 조의금 1억 6천만 원, 출판 기념회 2억 6천만 원, 처가의 지원 5년 합쳐 2억 이라는 겁니다.